요즘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의 내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곤해 보이는 눈과 굳은 표정이 보입니다. 별일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지쳐 보일까 싶다가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물어오고 결정을 기다려주던 시절이 분명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그저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걸까? 지금 누군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야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에서 가만히 숨 쉬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마트폰 속 누군가의 멋진 삶, 성공한 친구, 반듯하게 자라는 남의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작게 만들곤 합니다. 이제 누구보다 더 잘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중년이란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가장 거세지는 시기입니다. 청춘의 불안정은 가능성으로 여겨지지만 중년의 불안정은 실패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하고 있다는 시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은 비교의 기준점이 외부가 아닌 과거의 자신이 됩니다. 예전에는 잘 나갔던 내가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리도 초라한가?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선 후배들이 앞서 나가고 가정에선 부모로서 자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겹쳐 어느 하나 제대로 해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년은 흔히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고 자녀를 이끌어야 하며 배우자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신호가 울리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하기에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그 결과 나는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줄 힘마저 약해집니다. 중년의 자존감이 유난히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중심을 오랫동안 나 외의 것들에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을 다시 나 자신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년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이면 온 가족이 잠든 후에야 불을 끕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고 평범한 삶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참 알뜰하게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의 나는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그녀는 최근에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한때는 아이 손잡고 외출할 때마다 어머, 엄마 맞으세요? 소리를 듣던 자신이 이젠 아이 아빠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고 괜히 화장품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표정은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엔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조그만 의원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 시부모 병간호, 남편 사업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순서를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그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외롭다고. 그때부터 그녀는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중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립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 그녀가 품어온 꿈, 그녀가 눌러왔던 감정들은 역할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 버립니다. 이야기 속 그녀처럼 많은 중년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인정이나 성취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소중합니다. 자존감이란 건 누가 박수 쳐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몰라줄 때 나 스스로를 챙기고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녀가 그랬듯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이기도 하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제 당신도 오랜만에 나라는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존감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거의 전부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과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님이 떠나고 가족들이 더 이상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남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시댁이, 친정이 당신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역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남게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기 전에,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 전부 누구의 무엇으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어느 회사의 직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타이틀을 지운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명하게 남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이 만들어준 역할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다시 꺼내보는, 잊고 지낸 나 자신의 모습에서부터요. 예전엔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사람,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외면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 길가의 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할 줄 알았던 감성 있는 사람, 그 모든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오래 꺼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 가족이 기대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해주고 싶은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사실 이런 걸 좋아했지.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지. 이 기억을 하나씩 다시 꺼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 다시 자라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법들이 나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만 그 말들이 쌓여 결국 내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내가 뭘 그렇지. 늘 이 모양이야.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의 자존감은 오늘도 그 말들 아래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습관이 결정적입니다.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라고 말하면 뇌는 무기력함의 증거만을 계속 찾아냅니다. 반대로 오늘도 버텼네. 나 진짜 애썼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말끝이 자꾸 흐려졌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민망하게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말 습관은 거창한 자기계발 문장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따뜻하게 말 건네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존감은 원래도 천천히 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는 53입니다. 건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사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정문 출입증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지하 전기실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관리소장이 무전으로 말합니다. 거기 그 기사분 빨리 좀 움직여요. 지금 윗선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마치 사람을 부품처럼 다루는 그 말투에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말하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그는 젊었을 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다고 여겼죠. 전기, 수도, 공조, 기계실, 남들이 겁내는 일도 기꺼이 해냈고 누군가 불렀을 때 늘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은 기술이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애초에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점점 그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걸까? 그는 그런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수리를 마치고 올라오던 그에게 입주민 한 명이 말없이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빨리 하는데 참 인사도 없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친절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는 그날 집에 돌아가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인데 그는 지금도 일터에 나갑니다. 조용히 묵묵히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않으며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누구 밑에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중심에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중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구조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재력을 봅니다. 배우면 된다. 성장할 수 있다.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다릅니다.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만 평가받는 나이, 성장 가능성보다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줄 세우는 시기, 그리고 한번 정해진 위치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기술은 쌓였는데 존중은 줄어들고 책임은 커졌는데
권한은 줄어들며 몸은 버티기 힘든데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전하라고 말하기엔 이미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삶의 형식이 있습니다. 모험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를 걸고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불만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참고 바꾸기보다 그냥 버티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존감은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용기입니다. 자존감은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자존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닿지 못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그저 조용히 버티는 일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당신의 고유한 존재 자체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고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중년 전환기, midlife transition 혹은 중년 위기, midlife crisis로 분류되며 정상적인 심리적 발달 과정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엇 자크는 중년 위기를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며 삶을 재평가하는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만 보며 달려가지만 중년이 되면 남은 시간이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쌓아온 삶의 결과에 대해 비교와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 사회 구조는 중년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합니다. 생산성 중심의 사회는 젊음과 속도를 높이 평가하고 나이 들수록 평가 기준은 결과와 지위로 좁아지며 가족 부양, 노후 준비, 건강 문제가 동시에 중첩됩니다. 게다가 뇌의 기능적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의욕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예전만큼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과 마음, 사회 구조와 생화학적 변화까지 모두 합쳐져 중년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건 당신이 약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시기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인식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자존감 회복의 가장 첫 번째 계단입니다. 중년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인생 전반에서 곡선을 그린다고 설명합니다. 하버드대와 유럽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평균적으로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 가장 낮고 이후 서서히 상승하다가
40에서 50대에 다시 흔들리고 60대 후반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중년은 자존감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적 성공, 지위 중심의 자존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기준과 시선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전환입니다.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앞으로 뭘 더 해야 하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면 자존감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훨씬 단단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자존감이 외부 시선과 비교에서 비롯되었다면 중년 이후의 자존감은 깊은 수용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안정감입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 더욱 인간관계가 선별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나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흔들림은 하강이 아니라 조정이고 포기가 아니라 재정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혼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나를 만나는 통과일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께 이 조용한 인사를 전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묵묵히 버텨오신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욕이 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무기력해지고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감정이 다 지금 이 시기에 자연스러운 얼굴입니다. 다만 부디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고 있고 그 애씀은 누가 몰라도 당신만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쁘게 흘러가도 당신의 속도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이 주인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